리뷰하고 가겠습니다. 봅시다. 11주차 과제 1번 문제는 거의 복습 문제면서 몇 가지 명령어들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봤죠. 요 저널 CTL 요것이 이제 부팅 과정에서 커널과 시스템D의 로그가 그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K 옵션을 붙이면 이제 커널에 로그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물론 수업 시간에 해봤어도 좋겠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사실 안 봤죠. 안 보고 그냥 워드 카운트 커맨드로 파이핑을 해가지고 몇 라인인지 몇 단어인지 몇 문자인지 그것만 봤어요. 그죠? 그것만 봤었는데 조금 아쉬우니까 이제 실제 그 내용을 보자. 즉 로그의 내용을 보자. 근데 전부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몇 줄만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줄만 보기 위한 명령이 이제 테일이나 아니면 헤드 같은 명령입니다. 뭐 과제를 해본 학생을 알겠지만 이제 테일은 이제 파일에 라인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끝에 몇 라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30 라인을 보여줘라 하는 명령이고요. 그다음 헤드 -20은 위에 20줄만 보여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파일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파일이 아니죠. 그죠? 그 명령어의 출력이죠. journalctl-k라는 명령어의 출력이에요. 그럼 사실은 journalctl-k는 로그 파일에 저장된 걸 이제 출력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 그 라인 중에 이제 마지막 30 라인을 보겠다는 뜻인데 이 파이프를 거쳐서 근데 여기에 보면 파이프를 거쳐서 중간에 뭔가 하나가 또 개입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cat 명령입니다. cat 명령어는 사실 원래 cat하고 파일 네임을 치면 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건데 만약에 파일 네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표준 입력, 즉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그 과제가 이제 여기에 뭐 수업 시간에도 실습은 해보지 않고 설명만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과제에 이런 과제가 있었죠. 두 번째 과제 중에 이 파일을 준비하라 해서 이제 vi 편집기나 아니면 cat 명령어를 이용해서 25페이지를 참조해서 파일을 만들고 저장해라 이게 있었죠. 그죠? 뭐 한 번 더 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5페이지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네모 박스 안에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tdate.sh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cat 하고서 리디렉션을 했어요. 원래 cat을 하면 출력이 어디로? 표준 출력으로, 즉 화면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리디렉션을 통해서 어디로? tdate.sh라는 파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줬는데 cat은 원래 cat하고 파일 네임을 쳐요. 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파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 파일은 없죠. 어떤 파일을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지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되겠지만 이제 스탠다드 인풋, 표준 입력, 즉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 이제 파일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요. 그럼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원래 cat 명령어는 키보드 입력을 받으면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원래. 근데 이제 리디렉션을 했기 때문에 파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엔터 치면 그게 다 어디로? 파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타이핑해서 엔터를 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 파일에 저장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력을 끝내려면 입력을 끝낸다는 의미의 end of file이라는 뜻인데요. 이 cat 명령에 대해서 더 이상 입력을 주지 않는다. end of file. 입력 파일을 종료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파일이라는 건 진짜 파일이 아니고 뭐예요? 스탠다드 인풋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 인풋을 끝낸다. 즉 더 이상 입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입력 종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cat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받을 입력이 없으니까 종료가 되겠죠. 컨트롤 D가 그 end of file의 의미입니다. end of file. 보통 그거를 줄여서 EOF다 이렇게 얘기하죠. end of file를 나타내는 쉘의 특수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D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컨트롤 누르고 D를 누르는 거죠. 이거 Shift 6을 누르고 D를 누르라는 뜻 아니에요. Shift 6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고 컨트롤 누르고 D를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D. 어쨌든 그래서 캣이 입력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표준 입력을 받는데 지금 표준 입력을 키보드로 입력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를 통해서 그 표준 입력에다가 이 저널 CTL-K의 출력을 갖다가 집어넣어 줬죠. 그죠? 그러면 캣이 저널 CTL-K의 입력을 받아서 캣이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캣이 출력을 할 때 여기에 옵션이 -n이 붙으면 뭐냐면 각 라인에 라인 번호를 붙여줘요. -n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캣이 그냥 출력을 하지 말고 앞에 라인 번호를 붙여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널 CTL-K의 그 각 라인에 번호가 붙는다. 이게 몇 번째 라인, 몇 번째 라인, 몇 번째 라인 번호가 붙는다. 그렇게 번호를 붙이고 나서 그거에 맨 앞에 20줄만 봐라. 또 그렇게 해서 캣으로 출력한 것을 다시 헤드한테 넘기면 헤드는 그 입력을 받아서 그 중에 20라인만 보여준다. 실제로 뭐 해보시면 아 대략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직접 여기서 그냥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이게 이제 저널 CTL의 첫 20라인이죠. 그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로그가 저장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본 대로 이제 또 테일 하면 10라인만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10라인만 보여주는데 10라인이 1579부터 1588이네요. 그러니까 총 1588라인인 거죠. 그죠? 그 중에 맨 뒤에 거만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테일 -10 하고 캣 -n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저널 CTL의 출력을 테일한테 넘기면 테일은 그 중에 10개의 라인을 맨 끝 라인을 출력을 하죠. 근데 거기엔 번호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캣한테 넘기면서 -n 옵션을 주면 거기에다가 번호를 붙이죠. 그럼 번호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붙겠어요? 네. 1번부터 10번까지 붙겠죠. 그죠? 왜냐하면 테일에서 10라인을 넘겼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뭐 번호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10개를 받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1번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기는 거죠. 10개가 붙겠죠. 네. 이렇게 1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번호만 다르죠. 그죠? 네. 내용은 똑같은데 번호만 달라요. 네. 뭐 그런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장난 삼아 재미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그러면 이 앞에서 했던 걸 응용해서 로그 파일에서 500번에서 600번 라인만 번호를 붙여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을 응용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아까 배운 거는 헤드는 앞에 몇 라인을 보여준다. 테일은 뒤에 몇 라인을 보내준다. 그 두 개를 조합하면 어느 라인에서 어느 라인까지 볼 수 있겠죠. 네? 헤드 500에서 테일 600. 그럼 헤드 500을 하면 500 라인 앞에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테일을 걸면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파일이 있으면 그 중에 앞에 500을 끊었어요. 500까지. 그럼 이 중에 뒤에 600 라인을 끊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맨 뒤에서부터 600 라인이면 -100 라인까지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500에서 600 라인이죠. 네. 헤드 600 하면 여기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 라인만 끝에 걸 보면 500에서 600을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런 명령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헤드 -600 하면 앞에 600 라인을 보여주고 테일 -100 이렇게 하면 이제 100 라인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501번부터 보여줄 거예요. 그죠? 600 라인까지니까 500에서 600이면 101 라인이죠,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1부터 10까지는 10개지만 0부터 10까지는 11개잖아. 그거 같죠? 그러니까 100이 아니고 -101 해야 500에서 600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100개의 라인이 보여진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만 할 수 있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cat-n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라인만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CPU와 관련된 그런 로그가 있는 걸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grep CPU
그렇게 하면 이제 CPU라는 언급이 있는 라인만 추출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PU라는 것이 있는 라인과 USB라는 것이 있는 라인을 보고 싶다. 두 개를 이제 오어 조건으로 하려면 이제 grep -e 해서 옵션을 주시면 돼요. -e CPU, 그 다음에 -e 그리고 e 해서 이제 USB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CPU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 또는 USB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만 보여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더 많아졌죠. 아까보다. CPU가 있는 라인과 USB가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cat-n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우르르 1500 라인이 다 나오겠죠. 나오는 것을 한 페이지씩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쫙 나와서 보는 건 힘드니까 여기서 한 페이지씩 보고 싶다 그러면 less라는 커맨드가 대단히 유용합니다. less는 이제 덜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 말고 덜 보여줘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씩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콜론 찍히죠. 한 페이지 딱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계속 한 라인씩 더 볼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또 넘어갑니다. 그죠? 스페이스바를 쳐도 좋고 아니면 뭐 페이지 다운을 눌러도 돼요. 또는 거꾸로 페이지 업을 누르면 한 페이지씩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한 페이지씩 또는 한 라인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특정 패턴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USB라는 패턴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슬래시 하고서 USB 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 현재 라인에서 아래로 USB라는 패턴을 찾아 나갑니다. 보이죠? 그럼 더 찾고 싶다 그러면 또 슬래시 하고 엔터 쳐주면 계속 찾아줘요. 계속 찾아줍니다. 슬래시 엔터.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요. 이제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서 찾고 싶다 그러면 물음표하고 이제 찾을 수 있어요. 물음표.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레스 명령어의 어떤 사용법을 좀 알아봤고요. 여기서 종료하고 싶으면 이제 Q라고 누르시면 돼요. Q. 네. 그러면 레스가 끝납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요거 과제의 앞부분 1번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시스템 D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D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타겟 파일을 하나 좀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디폴트가 뭘로 되어 있냐, 즉 기본 부팅이 어떤 타겟으로 가도록 되어 있냐. 지금 저 같으면 지난 시간에 멀티 유저 점 타겟으로 전환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부팅이 어떻게 됐냐면 이 VMware에서 부팅된 화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멀티 유저, 즉 CLI 모드로 부팅이 됐어요. 이 상태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제 ls-la etc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디렉토리에 가면 이제 default.target이 있단 말이죠. 이거죠. default.target. 예. 이 default.target은 실제 파일은 아니고 USR 밑에 LRB 밑에 요 multiuser.target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부팅을 뭘로 할 거냐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즉 여러분들이 system ctl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system d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system ctl이라는 것부터가 이제 system d 컨트롤의 약자죠. 사실은 system d의 동작을 제어를 한다 하는 그런 커맨드예요. system ctl. 그래서 -set default 해서 이제 multiuser.target 그렇게 해놓으면 default.target이라는 링크가 이제 얘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즉 디폴트가 결국 multiuser.target이 되는 거죠.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여기죠. 요거는 이제 USR 밑에 있단 말이에요. ls-la. 그래서 USR 밑에, LRB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뭐 디렉토리 구조가 비슷하죠. 하나가 USR 밑에 LRB 밑에냐 아니면 ETC 밑에냐 그 차이죠, 그죠? ETC 밑에냐, USR 밑에 LRB 밑에냐 그 차이입니다. 네.
뒤에 거는 이제 구조가 똑같죠. 그럼 이제 파일이 있죠. 이 멀티유저.target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닛 파일이란 말이에요. 멀티유저.target에서 어떤 식으로 그 실행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 보면 cat 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그냥 뭐만 안 되지 경로를 다 지정을 해줘야죠. 이 유닛 파일에 보면 이제 앞에는 뭐 설명문이고 이 유닛 부분에서 이 파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이 파일과 관련된 다큐멘테이션, 이건 이제 뭐 매뉴얼입니다. MAN이라는 게 매뉴얼의 약자예요. 그래서 명령어로 man systemd.special 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시스템 이것과 관련된 systemd와 관련된 그런 매뉴얼, 즉 그 매뉴얼을 볼 수 있다. 설명서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requires 이 부분이 이제 이 멀티유저.target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미리 실행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지정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 basic.target이 실행되고 있어야 된다. 아까도 봤습니다만 요거죠, 그죠? 멀티유저.target이 그 앞에 basic.target이 실행돼야 실행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ystemd는 이 문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서 이걸 실행해야 된다고? 그럼 basic.target을 먼저 실행해야 되겠네? 그렇게 basic.target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basic.target 실행되고 나면 이제 multi-user-target을 실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언제 실행할 수 있느냐? after. 이것이 실행된 다음에 실행될 수 있고요. 또는 rescue.service라는 복구 모드의 서비스를 실행한 다음에도 이걸 실행할 수 있고, 보면 또 rescue.target, 그러니까 rescue 복구 모드예요. 긴급 복구 모드의 그 모드에서도 이리로 전환해서 실행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confli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escue 서비스가 실행되는 와중에 실행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또 rescue target에서 같이 실행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충돌된다는 의미죠. 예. 그다음에 allow isolate라는 거는 이거는 바로 즉시 이 모드로, 이 타겟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isolate가 왜 systemctl isolate 해서 지금 즉시 어떤 타겟으로 갈 수 있었죠. 우리 설치 PPT에서 보시면 그래픽 모드로 바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 sudo systemctl isolate graphical.target 뭐 이런 명령어로 멀티 유저 모드에서 바로 그래피컬 모드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각 모드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arget.want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ls-la 해서 이제는 이 파일을 보는 게 아니고 multiuser.target.want라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이 multiuser.target에서 실행되어야 되는 다양한 그 유닛들이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유닛들이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타겟 유닛들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익숙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etc 밑에도 똑같은 이 multiuser.target.wants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tc 여기 usr lib가 아니고 여기에 가보면 좀 더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매니저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reD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SSHD 서비스가 있고요. 뭐 XRDP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 멀티유저 타겟이 실행되면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실행이 되도록 지금 정의가 돼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XRDP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냐면 sudo systemctl enable XRDP 이렇게 했습니다. enable이라는 게 뭐냐면 부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라는 뜻이고요. 그럼 부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될 때 어디서 실행되느냐 하면 바로 이 멀티유저 타겟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왜 멀티유저 타겟에서 실행이 되냐면 사실은 이 파일에 이게 멀티유저 타겟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nable을 시키면 이 파일에서 systemd가 읽어서 이러한 그 링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럼 부팅 과정에서 systemd가 요거를 읽어서, 즉 요거죠. 요걸 읽어서 요 안에서 XRDP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 파일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cat, 이게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그 서비스를 systemd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관리를 할 것이냐를 정의해 놓은 그러한 유닛 파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ption, 이거는 이제 XRDP 데몬이다. 이것과 관련된 그 매뉴얼은 여기 있다. man XRDP 하면 나올 거고요. 또는 man XRDP.ini 하면 아마도 요거는 init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 설정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requires는 이것이 실행되고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하는 뜻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RDP 세스맨이라고 하는 XRDP를 관리하는 세션을 관리하는 그런 또 서비스가 실행이 되어야 그 위에서 XRDP 접속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행이 돼서 접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fter라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동작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입은 뭐 실행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파일은 이거는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정 파일을 읽어서 XRDP가 실행될 때 이 설정대로 실행을 해라. 뭐 그런 뜻이고, 이제 실제 실행할 프로세스는 USR 밑에 SB 밑에 XRD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진짜 XRDP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systemctl start XRDP 하면 이 XRDP 서비스가 이 유니트가 실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실제로 서비스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실행되고 거기에 이제 옵션이 아마도 여기서 그 옵션들을 읽어서 그 옵션들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보면 여기 wanted by 이 부분이 아까 요거죠. 멀티 유저 타겟 원츠 여기에 요걸로 저장이 돼, 요게 있잖아요. 링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ystemctl enable xrdp.service 하면 enable이라는 게 부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해라 하는 뜻이고, 그것을 언제 실행할 거냐 그러면 이제 systemd가 이 파일을 읽어서 wanted by multi-user.target으로 돼 있네. 그럼 멀티유저에서 타겟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이 유닛 파일을 여기에 그래서 실행되게끔 이렇게 가리켜 놓은 거다. 왜냐하면 이 wanted multi-user.target.once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그 타겟에서 실행될 유닛들이거든요. 근데 유닛이 이건 실제 파일이 아니고 실제 파일들은 이 뒤에 얘네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multi-user.target에서 부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에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그 서비스가 진짜 뭐 대단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여기에 과제 두 번째가 이거예요. systemd에서 관리되는 서비스의 생성 등록 관리.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서 실제 그 systemd가 마치 그 XRDP나 뭐 SSHD나 뭐 FireD나 이런 서비스처럼 systemd가 그 관리를 해서 뭐 실행도 시키고 뭐 또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기도 하고, 또는 뭐 그것을 설정 파일을 바꾸면 그 설정 파일의 내용을 다시 읽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 명세를 우선 정의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정 주기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재 기원을 확인해서 로그 파일에 저장하는 서비스. 뭐냐면 이 wttr.in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그 위치에 날씨 예보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제가 이걸 과제를 올릴 때만 해도 잘 됐었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이렇게 어제지 사실은 어제 이제 수업할 거 준비하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 실제 명령어에서 보겠습니다만 슬래시 물음표 퍼센트 t 하면 온도만 읽어와요. WTTR-IN 슬래시 물음표 퍼센트 t 템퍼레이처 파라미터만 보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면 온도만 읽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서 현재 기온을 확인해서 그거를 이제 파일에다 저장을 하는 걸 계속 뭐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해서 쭉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서비스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져오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제 크롤링이라고 그러죠. 크롤링. 그죠? 웹 크롤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도 요즘 최근에 날씨가 좀 그 미세먼지가 많았죠. 그죠? 그러면 미세먼지 앱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기가 진짜 그때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측정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미세먼지 측정소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수집해 와서 보여주는 거죠. 수집해 오는 것이 이제 크롤링인데, 대부분의 그런 공공 데이터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API 키라고 하는 인증 키들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할 때 인증 키들을 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런 걸 하려면 또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마다 또 다 인증 키를 만들고 그 키를 여기다가 코드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냥 인증 키 없이 볼 수 있는 WTTR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잘 원활하게 동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이트가 그렇게 뭐 아주 튼실한 사이트는 아니다 보니 이게 그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를 여기에 반복해서 일정한 주기마다 하라고 했는데, 이 주기를 따로 설정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서 그 설정 파일의 값을 바꿔서 적용을 해주면 이 서비스가 그 주기마다 또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저장 파일도 설정 파일에 이제 설정 파일에 그 정의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얼마마다 접속해서 가져올 건지, 접속해서 가져온 걸 어느 파일에 집어넣을 건지 그걸 설정 파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면 그 바꾼 대로 또 실행이 된다. 예를 들면 30초마다 가져오라고 했다가 뭐 1분마다 가져오라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서비스 프로그램에 바로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따로 그런 설정만을 위한 파일들을 만들어. 대부분 리눅스에서 그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그룹 같은 경우도 설정 파일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룹 안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룹 설정 파일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편집해 놓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식이죠. 그죠? 네.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그런 식으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 파일을 건드린 게 아니고 설정 파일 따로 두고 프로그램이 그 설정을 다시 읽어오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는 이제 로그 파일에다 저장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시스템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할 수 있다.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sudo systemctl enable 커맨드로 이 서비스를 지정해주면 부팅 시 자동 실행되게 아까 얘기했던 그 디폴트 target.want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 유니트를 가리키도록, 실제 유닛 파일을 넣어놓는 건 아니에요. 실행할 유닛 파일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want 디렉토리는 전부 다 그 실제 유닛 파일에 대한 링크만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실행 종료도 할 수 있고, systemctl 커맨드로 start, stop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stop, start를 이제 연달아서 할 수 있는 restart. 이거는 일단 stop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start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설정을 변경하고 나면 그 설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용을 따로 시켜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systemctl에서 reload라는 명령이 있어요. systemctl reload 서비스 하는 서비스 유니트에서 reload 시에 이 프로그램이, 즉 이 서비스가 설정 파일을 다시 한번 읽어와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행할 그 유닛 파일은, 그러니까 실행할 파일이 아니고 이제 그 실행할 것에 대한 정보를 systemd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유닛 파일이죠. 유닛 파일은 어디에 저장될 건가 하니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아까도 봤지만 여기에 이제 그런 유닛 파일들이 저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서비스 파일은 이제 이게 진짜 본체죠. 실제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을 거고요. 위치가 뭐 어디다 집어넣든지 그거는 자유인데, 일단 보통 그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시스템에서 나 혼자 말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USR 밑에 로컬 밑에 빈입니다. USR이 보통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윈도우즈 따지면 프로그램 파일스 디렉토리에 해당하고요. 로컬은 이거는 이제 원래 그 배포판에 그 포함되어 있던 패키지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그 파일들은 보통 로컬 디렉토리에 넣어놓습니다. 밑에 bin이라는 게 바이너리, 즉 실행 파일. 밑에 이제 tempmon.sh라는 실행 파일을 넣어놓고 실행시킬 거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의 현재 홈 디렉토리에다 넣어놓고 실행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 서비스에서 실행할 때는 여기다 넣어놓고 실행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이 etc 밑에, 보통 대부분의 설정은 etc 밑에 들어가고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etc 밑에 디폴트 밑에 뭐 그룹 파일 같은 것도 etc 밑에 있었죠. 어쨌든 또 etc 밑에 뭐 시스템 커넥션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밑에 뭐 그 네트워크의 그 프로파일 거기에 저장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etc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 설정 파일들이 etc에 있습니다. etc가 그러한 용도이고요. tempmon.conf 파일로 설정 파일. 그다음 로그 파일은 보통 var 밑에 로그 밑에 로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tempmon.log라는 파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만들 파일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라는 건 프로그램 실행되는 과정에서 뭐 생성된 정보들이 되겠고요. 이런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어디 있냐? 여기 첨부 파일에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BR 편집기를 이용하거나 아까 봤던 그 cat 명령을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파일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와중에 tempmon.sh라는 실제 실행시켜야 될 파일은 한번 테스트로 실행해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편집하고 저장하면 그냥 실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행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네, 실행 테스트는 뭐 여기에서 이건 쉬었다가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뭐 아직 과제가 안 된 학생들은 이거 보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